요담인데요. 윤석열 아버지 통장에 매달 찍히는 180만 원. 그 얘기 잠깐 한번 해볼게요. 사실은 이걸 이슈로 만든 사람이 마차님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통장만 보고 그 돈을 받았네 안 받았네. 왜 이거를 분산해줬지? 중도금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잔금 이런 거를. 근데 거기서 그 학술원 이것을 콕 찍어가지고 트위터에 의문 제기한 게 마차님이셨고 그게 보도가 된 거예요. 마차님 곧 압색당하시겠네. 압색만 하면 안 되고요. 나올 때까지 털어야 돼요 지금. 마차님을요? 제가 사람이 잘나서 큰 돈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건 눈에 안 보이고요. 180만 원 이런 자잘한 게 어디서 꽂혔나. 근데 이게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오더라고요. 국고 학술원 사무국. 지금 저 화면상에 보시면은 저렇게 매달 180만 원. 그러니까 뭐 지금 저 내역으로 보면은 10만 원. 다음에 177만 5천 원. 두 차례 나눠서 이걸 합치면 약 18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네. 다달이 들어오는 거야 지금. 국고학술원 사무국이라는 건 무조건 국고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술원을 찾아본 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근데 이전에 저희 쪽에 제보가 들어온 게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문무성 국비 유학생 귀국자 귀하 해가지고 이걸 직접 받으신 분이 저희 쪽에 보내주셨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보내온 책자에 윤기중이 명시가 되어 있었던 걸로 이거는 이제 갔다 온 것이 확실하다. 방송으로 한번 이야기해드린 적 있죠 네.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서 학술원까지 뒤졌죠. 근데 학술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김환란도 있고 우장춘 박사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좀 유명한 학자들은 좀 들어가 있는 편인데 이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존의 회원들의 투표나 이렇게 그 찬반을 통해 가지고 뽑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좀 반기 좀 낀다는 교수들이 완전 기득권 만들어가지고 지들끼리 카르텔 만들어 놓은 거야. 갖다 이제 국고까지 축내고 있어 네. 지금. 충격적인 지난 5년 기억 안 나시는 분도 들어있나? 지난 5년 누구 그런 퀴즈를 내지 말고. 아 있잖아요. 윤석열이야? 지난 5년간 문재인의 업적이 기억나지 않는다. 그분. 조선일보. 그분도 그렇죠. 왠지 들어있을 것 같아서 그분은 학술적인 거를 아마 인정받지 못해서 학술원 등록이 안 되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굉장히 친일파들이 많이 들어있고 나이가 오래됐으니까 그리고 이 회원 자격은 평생입니다. 한 번 회원이 되면 죽을 때까지 매달 180만 원씩 받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세금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네. 180만 원씩. 이거는 어마어마한 특혜 아닙니까? 그렇죠. 뭘 했다고? 어마어마한 특혜. 사실 뉴라이트 학자가 뭘 해 얼마나 대단히 했다고? 사실 국회의원들이 연금 받는 것도 이거보다 적은데.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90 넘은 학자도 물론 훌륭한 학자라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뉴라이트 계열의 어떤 친일파의 평생 그걸 누려온 사람까지 90 넘어서 더 이상 학자의 역할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이렇게 국고를 써야 되는 거냐. 아니 김환란 들어갔으면 끝났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예전에 법이 지금은 바뀌었는데 국회의원 한 번만 해도 평생 받는 연금이 있었어요. 국민들이 요구해가지고 못 받겠단 말이야. 지금 이 연금 받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많지도 않아요. 143명은 그냥 꿀 빨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이 서울대 출신이고요. 연대는 한 6명, 7명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윤기중인 거예요. 서울대가 경성제국대학교였는데. 그러니까. 서울대 자체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이것도 하나의 카르텔이죠. 그렇죠. 자기네들끼리 친일. 요 180만 원은 다달이 들어오는 거고 학술원 회의에 참석하거나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엔 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네. 완전 그들만의 잔치예요, 이거. 우리 이전까지는 몰랐었잖아요. 2020년에 박찬대 의원이 한번 지적은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기사가 나온 적은 있지만 그렇게 사람들한테 이슈를 받지를 못했는데 무슨 생각으로 윤석열은 이런 통장을 깠느냐. 나 같은 애들이 이런 거 관심 많이 갖거든요. 생각이 없다니까요.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무슨 생각이라고 하면 어떡해요.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왜냐하면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요. 일정 기간 동안 네. 100만 원씩 받거든요. 올림픽 금메달 따면은 이 노인네들은 진짜 평생 꿀빠시네. 그렇죠. 야 심하다. 180만 원 더하기 뭐 하나 하면 더 수당이 또 더 붙고. 아 짜증나네 진짜.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윤석열은 아버지 또 매기는 거 아니었을까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네. 아버지 매기는 거고 이제 이론이 빗발쳐야지. 뉴라이트 학자 같은 사람들은 이런 거 주지 마라. 이걸 왜 주냐? 이게 연금이라는 것이 내가 뭔가 돈을 내 가지고
쌓아놓은 것이 나한테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나라를 뭔가 잘못되게 하는 연구를 해도 이 사람들은 국가가 세금으로 이 돈을 준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이 큰일 하고 있는 거죠. 검찰 개혁에 이어서 친일파 척결에도 앞장서고 있다. 대한민국 학술헌법을 개정하는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천하의 불효자. 네. 야, 이 새끼야! 네가 그거 공개하는 바람에 내가 지금 한 달에 180만 원씩 끊기게 생겼어, 이 새끼야! 제가 뭐 그렇습니까만. 윤석열 후보는 학술원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준표형이었어요? 홍준표입니다. 아, 정말 아이고. 에휴. 학자로서 평생 열심히 살면서 충분한 성과를 냈다. 굳이 주자면 143명밖에 더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게 많이 돌아가셔서 이 정도예요. 뉴라이트 학자들이 그게 대한민국을 위한 어떤 성과를 냈습니까? 뭐 학문적의 성취라는 게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학문적 성취라는 건 결국 그 사회가 발달되고 유지되는데 기여한 것만이 학문적 성과라고 할 수 있어요. 학문적 성과가 도대체 뭔데? 마치 무슨 학문적 성과가 시험 봐가지고 점수 매긴 것처럼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이 사람들이 한 학문적 결과라는 게 현재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고 있고 이걸 앞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이 관점에서 학문적 성과라는 것도 평가가 돼야 되는데, 그런 과정 전혀 없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해방되고 직후에 어떤 자기네들끼리 만든 김환란이면 사실 이야기 끝난 거죠. 환란이지, 그렇죠. 환란이거든. 이 사람들한테 국가가 돈을 준다? 그것도 학문적 성취를 이유로? 학문적 성취라는 건 도대체 누가 평가하는데? 국가가 평가하고 국민들이 평가하는 자기들이 평가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 진짜 문제라는 거죠. 최근에 조국 장관이 서울대교에서 직위 해제 이후에 5,600여만 원의 봉급을 받는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잖아요. 조국은 강의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대법원 판결 등이 뭐 본인 사건까지 포함하고 나와야 판결을 할 수 있는데, 조국은 서울대 법대에서 그 나름대로 뭐랄까 이룬 업적이 혁혁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쩌저쩌면서 얘들은 또 웃긴 게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총액 다 해가지고 뭐 얼마라고 얘기하잖아요. 김기중이 이 학술원으로부터 받는 국민 세금 이거 총액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연간 총액으로 하면 얘네 우리 같은 방식으로 하면 지금까지 받은 총액으로 그렇죠. 하면 수억 대예요. 그렇죠. 하루 이틀이 아니었을 때니까. 그리고 조국 장관님이 받으신 거는 그것도 규정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얘네들이 해석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기사를 내내서 그렇지 규정이 있는데도 사실 받으신 거예요. 맞아요. 이거는 조국 장관님이 주장을 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서울대가 주기 싫다고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굴 욕하냐고.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20개월 동안 직위해제되고 20개월 동안 4,543만 원이란 말이야. 20개월 동안. 그럼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207만 원 정도 된다는 건데. 강의하고 싶어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건 니들이야. 근데 지금 김기중은 뭐 한 달에 180만 원, 윤기중은 한 달에 180만 원이라 그러는데 지금까지 몇 년을 받았는지 모르겠다. 1년이면요 거의 2천만 원이 넘죠. 아마 2001년에 학술원 회원이 됐을 거예요. 그랬어요? 20년 정도. 그럼 20년 됐으면은 지금 와 4억 정도 받은 거면 총액으로 이야기해야지 사실. 이명이나 어지럼증이 생겼을 수 있어요. 그러면 50억 더 받아야죠. 아, 그렇네. 이 45억 더 받으셔야 되네. 뭐가 이렇게 불공평하냐고. 김병욱이라는 그 국회의원 놈 있죠. 탈당했다 들어온 놈. 네. 무슨 사건 불미스러운 사건 연루돼가지고. 그렇죠. 네. 뭐라 그랬냐면은 무의도식 조국이 서울대로부터 560만 원, 5,600만 원 받았다고. 남들이 들으면 한 달에 그 정도 받은 줄 알겠다. 김병욱 또 까야 되는데 그러면? 병우가 우리는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임마 우리는 그거 가세현 이 빌어서만 설명해 줄게. 우리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아. 네가 임마 성폭력 했다는 것을 가세현이 내가 싫어하지만 그들 고소고발은 어떻게 됐을까? 서로 취하했나? 수사하고 있겠죠. 수사하고 있을 거예요. 이번에 아마 그 무혐의 체포영장 나온 것도 거의 관련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조용히 그렇죠. 묻어버렸잖아요. 그 목격자라고 하는 사람이 무마가 돼버려서.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쪽 인사였으면 언론이 내버려 뒀겠니? 무마 의혹 하면서 난리를 쳤겠지? 죽었어. 조용히 들어왔잖아. 탈당했다가. 그런 놈이 조국이 무의도식한데. 아무것도 못하게 만든 건 니들이야. 천나 때려놓고 왜 못 일어나 이 새끼 하고 있잖아 지금. 미친놈들이.
그런 놈들이 어떤 여성에 대한 성폭행 의혹이 있어. 근데 시간 딱 지나고 봤더니 그 여성이 나는 그런 적 없다? 뒤를 한번 캐봐야지. 뭐가 오고 갔는지. 씨발, 진짜 얘 전날 봤네. 아니, 그러니까 언론 개혁 같은 것들이 실패를 하게 내버려 두는 사람들이 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조국 장관처럼 당해봐야 되는데 당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언론이 이런 식으로 보도하게끔 내버려 두는 것. 사실 당할까봐 그러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범이 돼버리는 거죠 나중에는. 그 지금 카르텔의 조각이 그렇다 되는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언론이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봅시다.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특정 어떤 국회의원이 화천대유로부터 아들이 취직했는데 50억 원 퇴직금 받았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건 아니지만 민주당 단체장인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공격하라고 고발 사주를 한번 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입장 바꿔 생각해보자고, 기레기들아. 좀 심하잖아. 민주당이 그랬다면 어마어마하게 했을. 조국 장관 생각해봐봐. 니들은 역사에 평생 씻지 못할 죄를 지은 거야. 조국 장관한테. 김기중에 180만 원. 이것도 연기중이요. 김기중이 고등학교 동창 중에 한 명이구나. 윤기중. 아니야. 내가 하늘의 그 우주의 기운을 모아보니까 윤석열이 김씨일 수도 있어요. 아, 차라리 그렇게 맞춰주세요. 아, 그래서 그분과 형동생 하셨구나. 네. 자, 만배? 오늘 방송 개판이군, 아주.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저런 저질 방송이 있나, 아마 있어봐 모든 표정이 풀리는 것 같은데. 그 우주의 기운이 모아져가지고 자꾸 내 입에 윤이 아니고 김이 나가게 만드는. 그럼 누나가 집을 사준 것도 해석이 되잖아. 그러네, 누나네. 그렇지. 진짜로 동생을 아낀 거예요. 그 누나하고 집잘 만배 사준. 사이에 김성렬이 끼어 있는 거야. 아, 집 잘 사주는 누나. 아이고. 여러분 구독 빼주세요. 미안해서 방송 못하겠네. 나 씨. 자, 구독 저거 좀 들어. 구독 좋아요 좀. 지금 너무 숫자가 안 늘어나. 속상해 죽겠어 진짜. 오늘 또 노딱이기도 해가지고 나가실 때 새날 유튜브에서 뜨는 광고 좀 끝까지 봐주세요. 예. 긴 것일수록 도움이 됩니다. 노딱인데 광고 같습니까? 아, 그렇구나. 바보. 끝나고 환호 버튼도 눌러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예. 자, 환호 버튼이 있어요? 구독이 안 늘어. 제가 진짜 안 는다. 너무 재밌는 게 문제라는 분석인데. 자, 지금부터 침울하기 시작합시다. 아직 멀었어. 방송 끝나려면 아직 아직도 멀었어.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